창작물의 주인공의 직업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것을 떠오르시나요? 판타지는 용사, 추리물은 탐정, 그리고 오늘은 프로젝트문 세계관의 주인공 직업이라고 볼 수 있는 해결사라는 직업 그 전반적인 것을 전부 다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세상의 프로젝트문 세계관을 좋아하거나 관심이 있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버펑크 도시에 가면은 라나드라고 합니다. 이번에 프로젝트문 세계관에 대해 알아보자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알아볼 것은 먼저 프로젝트문 세계관의 기초 개념이죠. 정말 중요한 직업 해결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에서 해결사는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인지, 해결사의 급수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그리고 특색 해결사는 또 무엇인지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스토리의 스포일러는 최대한 피하되 등장인물과 캐릭터의 행동에 대한 스포일러는 약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청에 유의해주세요. 돈키호테가 환장하는 주제 맞습니다. 오늘 알아볼 거 해결사 그 자체입니다. 해결사, 무슨 일이든 처리하는 도시의 또 다른 일꾼입니다. 해결사는 도시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고객들의 의뢰를 처리해줍니다. 이를 위해서는 협회에서 인가된 사무소 문을 두들기거나 직접 협회를 방문해야 합니다. 귀뜸을 들이자면 무리한 일을 처리하고 싶을 땐 역시 직접 두둑한 돈을 들고 협회를 방문하세요. 협회에 소속된 해결사들은 대부분 임무에 거부권 따위 없는 충실한 강아지들이니까요. 참, 존중 따위는 1도 없는 설명으로 써있죠. 해결사는 돈을 주면 사귀어줄까요? 거부하기 힘들 정도의 대단한 돈이면 사귀어줄 것 같은데요, 내 생각에는. 그 정도의 돈이라면 사귀어주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을 진심으로 좋아하진 않겠죠. 사귄다 하더라도 그냥 비즈니스예요. 자, 도시에서 활동하는 직업군입니다. 그리고 우리 림버스 컴퍼니, 라이브러리 루이나, 일단 프로젝트문 세계관 전반적으로 주인공 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착각하면 안 되는 거는 해결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다른 직종들도 많아요. 단지 우리가 주로 보는 것이 해결사 입장에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기 쉽다 이 말입니다. 업종 제한 없는 자영업자? 뭐 그렇죠. 아무래도 뭐든지 합니다. 해결사 멋지잖아. 그렇죠. 돈키호테 입장에서는 영웅이라고 부르는 애들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에게 의뢰를 받아 광범위한 일들을 처리하는 프리랜서, 중세 판타지 장르의 모험가, 용병, 현실의 흥신소와 유사하며 살인 청부를 포함한 전투 외에도 정보 거래, 경호, 조사, 수집, 탐정업, 법무 등 다양한 일을 한다. 수준에 따라 도시의 별 토벌부터 잃어버린 고양이 찾기까지 맞는 일의 범위가 엄청 넓다. 도시의 별은 그냥 엄청나게 큰 재난, 자연재해는 아니고 그 인공적인 재해라고 보면 돼요. 대충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준이 다양한 만큼 사용하는 장비도 천차만별인데 저등급 해결사라도 조잡한 무기 정도는 사용하는 듯하며 강화 시술도 거의 필수적으로 받는다. 고등급 해결사들은 점프 한 번으로 1층에서 17층까지 올라가거나 질주하는 것만으로 바닥이 파이고 박살날 정도로 신체 강화를 하고 온갖 최고급 공방 무기를 물론 날개의 특이점 기술, 유적의 유물, 외곽의 전리품, 날개의 후원품 등 온갖 정신나간 장비를 사용한다. 보통 해결사는 20살부터 시작한다고 하네요. 특이한 점은 보통 이런 모험과 같은 존재가 활약할 수 있는 시대적 배경은 정부의 치안 유지력이 부족함으로써 성립할 수 있는데 이 세계관에서 중앙 권력이 압도적인 무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뒷골목을 위시로 하는 치안의 공백에 의도적으로 방치함으로써 협회와 해결사가 움직일 여지를 준다는 것이다. 반대로 머리가 치안의 공백을 방치하지 않았다면 결국 도시는 머리의 관할하에 지배되는 독재 사회가 되었을 것이다. 이로 미뤄보면은 머리는 도시가 숨쉬게끔 지키고 관리는 하되 자잘한 점은 전혀 개입하지 않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해결사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협회에서 발급받은 면허의 존재 유무다. 협회와 엮이는 것이 싫어서 해결사와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해결사 면허는 없이 활동하는 조직도 있다. 반대로 해결사 생활을 은퇴해서 활동이 없어져도 면허는 유지되며 원한다면 언제든 복귀할 수 있다. 현실에서도 의사, 간호사 같은 전문직 면허는 당장 일하는 근무처가 없다고 해도 본인이 큰 사고를 쳐서 면허 취소를 당하지 않는 한 장롱 면허지만 죽을 때까지 유지된다. 하나협회 사업자 등록 떼주는 동사무소 같은 느낌이군요.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 일이에요. 일 중 하나입니다. 하나협회는 해결사를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관리직이지. 모든 해결사는 하나협회에 의해 TIN, 픽서 아이덴티피케이션 넘버라는 일련번호를 부여되며 상벌점 제도로 관리되는데 벌점이 일정 이상이 되면 등급이 강등되거나 면허를 박탈될 수 있다. 자, 근데 실상을 한번 봅시다. 이게 진짜예요. 자, 실상 닥쳐. 어차피 알면서 이용당하고 버려지는 게 우리의 삶이니까. 딱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만 하나협회로부터 색을 부여받으면 비로소 해결사로서의 자유를 완성한다.
완성하는 거야. 하지만 어디 가서 색을 부여받겠다고 나대지는 마. 이 엄청난 굴레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일 것 같아? 부정적이죠, 일단 의견이. 고등급 해결사가 되며 엄청난 수입과 지위를 얻을 수 있지만 그 길이 매우 험난하며 대다수의 저등급 해결사들은 밑바닥 인생을 전전하게 된다. 해결사들은 대체적으로 전투를 주로 맡기 때문에 도시의 재해 토벌, 조직과의 싸움 또는 전쟁에 주로 투입되고 이 과정에서 죽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저등급 해결사들은 변변치 못한 조직들이 시덥잖은 이유로 사무소를 습격해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사무소 깨기라고 한다. 협회 혹은 날개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후원받는 사무소에 속한 해결사들은 일반 해결사보다 안정적으로 살 수 있지만 사무소나 자신이 속한 과가 전멸할 수 있다 해도 의뢰를 거부할 수 없으며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전투가 전문이 아니더라도 기업들과 조직들 간의 분쟁에 휘말려 죽거나 계약 사기를 당하는 등 시군창에서 구르는 직업이다. 더욱이 해결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위치의 회사의 명예에 따라 별의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보통인 림버스 컴퍼니의 수감자들에게조차 부정적인 반응이 나온 점만 봐도 재능이나 재력이 없이 무턱대고 해결사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보여준다. 심지어 이들 중 일부는 해결사 출신이다. 이스마일이 그랬죠. 약 200년 전의 먼 옛날에는 해결사들이 기사와 같은 존재로 여겨진 듯 기사도 정신과 유사한 마음가짐이 전해져 내려왔다. 자, 등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사들의 사회는 철저히 능력으로만 판단하지 뛰어난 만큼 높은 곳을 노릴 수 있고 반대로 능력이 없으면 받아주는 곳에 감사하며 머리를 숙이고 살아야 해. 근데 그 능력이 어떤 사람은 힘이 강한 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능적으로 뛰어난 걸 수도 있잖아. 각자 생각하기 나름인데 멋대로 평가한다는 건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긴 하거든. 물론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억울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조금 분하지만 나는 나에게 맞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 밤에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아준다거나 그런 의뢰 보면 알겠지. 물론 내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든다는 건 아니야. 나라고 더 멋진 의뢰를 받고 싶지 않겠어? 그냥 이런 대로 사는 거지. 해결사의 능력에 따라 부여되는 등급, 최하위인 9등급부터 최상위인 1등급까지 나뉘며 1등급 중에서도 강하고 특별한 이들은 특색으로 지정받는다. 해결사의 면허를 부여하는 것과 등급을 지정해주는 것은 모두 하나협회가 주관한다. 9에서 1급으로 급수를 둔 것은 대한민국 공무원에서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실은 근무한 기간으로 급수가 정해지고 유리천장이 있지만 라오르 세계관에서는 그런 건 없다. 즉 굉장히 강한 인물이 해결사나 해볼까? 라는 마인드로 일주일 일하고 기존 사람들을 무시한 채 특색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 그치? 압도적으로 강하다면요? 등급은 철저히 실적으로 정해진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높은 등급일수록 강한 해결사이지만 반드시 등급과 강함이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전투력은 뛰어나지만 사고를 치거나 행실이 나쁘거나 단순히 활동이 줄어서 강등되기도 하며 전투력은 특출나지 않으나 각종 자격증을 많이 취득해서 고등급을 부여받는 해결사도 존재한다. 후자의 경우 베르길리우스의 사무소에 소속되어 있던 난슬이 있다. 다만 전투력에 받쳐주지 않고 자격증만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한계는 3등급 정도라고. 어쨌든 힘은 필요한 거네. 1등급 되려면. 보통은 상급 해결사 정도는 되어야 뒷골목에 반해서 안전하게 고용주를 지킬 수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런 능력의 유무는 해결사 사회에서 몹시 크게 적용해 소규모 사무소는 복장조차 해결사 티가 안 나는 평범한 것으로 입는다. 복장이 밝고 화려할수록 등급이 높은 해결사의 가능성이 높다. 도시 내에서 눈에 띄는 복장을 입어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고 반대로 화려하게 입는다면 그만큼 실력이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 물론 역으로 점잖고 수수하게 차려입고 다니는 상급 해결사도 없지는 않다. 대표적으로 정장 차림인 지팡이 사무소와 특색 붉은 시선 베르길리우스가 있다. 9급 해결사. 해결사들의 최하위 등급. 주로 밤이 되기 전까지 고양이 찾기 같은 시시한 의뢰를 맡는다. 전투력은 무기만 들고 있는 일반인 수준으로 뒷골목 쥐떼보다 좀 더 번듯할 뿐 실상 별다른 것이 없다. 8급. 이 등급부터 여러 해결사를 고용하는 2인 이상의 규모 사무소를 차릴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에리의 책장 내용과 한 손으로 자기 키만한 전기통을 휘두르는 것을 보면 8급부터는 어떤 식으로든 최소한의 신체 강화를 받기는 하는 것으로 보이며 대접받지 않는 인간의 근력은 아득히 능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이를 훨씬 능가하는 괴물들을 즐비한 작중에서 8급에서 속한 해결사들은 이제 겨우 해결사라고 부를 수 있는 초짜 혹은 9급과 다를 바 없는 바 취급한다. 자, 7급, 9급, 8급과 달리 7급부터는 슬슬 제대로 된 해결사 대접을 받으며 비록 말단일지라도 협회 직속 사무소에 소속이 될 수 있다. 단 말단에 있다 보니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값비싼 의뢰를 받지 못한다. 특별한 경우는 협회와의 뒷거래 등이 있네요. 자, 6급, 이 등급부터 나름 경력이 있는 해결사로 인정받아 협회 말단에 소속되거나 협회 말단 직속 사무소의 대표를 할 수 있다. 이 등급부터 소속이 갈리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 5등급, 5등급부터는 뒷골뿐만 아니라 둥지 기준으로도 꽤 쓸만한 해결사 취급을 받는다. 때문에 둥지 안에 있는 해결사 사무소에 소속되어 둥지 주민의 의뢰를 받거나 협회 말단의 부장을 맡을 수 있다. 다만 이렇게 돼도 둥지의 물가가 매우 높고 해결사 특성상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뒷골목보다는 나은 수준이다. 올가의 경우로 보면 이 등급부터 해결사 개인이 나름 유명세를 타게 되어 개인 의뢰가 자주 들어오는 것 같다. 4급, 이 등급부터 도시 질병에서 도시 악몽급 의뢰를 맡을
다 해결할 수 있으며 협회 주력 라인인 이과나 3과 소속이 될 수 있다. 4급 이상의 해결사들은 윗급수로 올라갈 재능을 가진 자들이 많은 편이다. 3등급, 2등급부터는 단순히 오래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선천적인 재능이 역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다만 이는 대충 그만큼 상급으로 올라가기 어렵다거나 재능이 있는 쪽이 유리하다는 정보로 보는 게 맞을 듯하다. 최신적인 림버스 컴퍼니에서 강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경험과 훈련, 노력 등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이다. 사실 신체 강화 시술이 일반화됐고 심지어 의체나 장비로도 큰 폭의 성장이 가능한 세계에선 선천적 재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말도 이상하긴 하다. 오히려 중요한 건 그래도 기본적인 스펙을 키울 수 있는 재력과 노력이라 할 수 있다. 로자가 말하길 돈이 많다고 강해지는 건 아니지만 강해지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고. 이전 등급들과 슬슬 전투력이 크게 차이 나며 객관적으로도 어엿한 강자 취급을 받는다. 상급 이상의 해결사부터 뒷골목의 밤이더라도 고용자를 안전히 지킬 수 있다. 다만 리바이던에서의 설명에 따르면 상급까지는 전투력은 평범하더라도 각종 전문 자격증을 취득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비전투 요원으로 활약하게 된다. 리바이턴은 리카코와 난솔이 자격증 위주로 3등급 이상으로 올라온 해결사들인데 약지 연구원들을 어렵지 않게 제압할 정도는 되었다. 그 정도요. 자, 2급. 여기서부터는 네로라 하는 해결사들 사이에서도 인간 흉기 대접을 받는다. 어느 정도냐면 도시 안에서 번듯한 1인 사무소를 차릴 수 있을 정도. 다만 뒤틀림 탐정에서 2급 해결사 장르가 1급 해결사 베스파에게 별 피해도 주지 못하고 살해당한 것을 보면 1급과의 차이는 큰 듯하다. 1급 해결사가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등급. 2등급에 해당하는 해결사들은 뒷골목은 물론이고 날개에게까지 인정받아 상당한 대접을 받게 되며 협회에 소속되어 있다면 1과나 2과의 부장의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리바이던에서 이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둥지에서 이들을 받아들이고 싶어 한다는 언급도 나온다. 이들의 무력은 인간을 벗어난 초인 경지이며 도약만으로 건물 수십 층 높이를 주파하거나 건물 자체를 두부처럼 마구 썰어대는 등 차원이 다른 판타지 수준의 무력을 보여주는 해결사의 정점 그 자체이다. 몹시 값비싸고 귀한 신체 강화를 시술들과 이를 뒷받침해주는 특수한 단련, 격이 다른 공방의 장비 등 여러 방법으로 자신의 능력을 극한까지 강화하는 자들이다. 이들 중 특별한 힘을 지닌 자들에게 색이 부여되며 특색 해결사라는 칭을 얻게 된다. 색을 부여받은 것은 단순히 전투력만 보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에 색을 받지 않은 1급의 일부가 특색과 대등하거나 대려 앞서는 수준의 전투력을 보이기도 한다. 계급을 중시하는 엄지도 협회에 소속하지 않아도 1급 해결사들을 카포와 대등하게 대접한다. 자, 특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림버스 컴퍼니를 보통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먼저 붉은 시선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베르게리우스, 조금 진행을 하신 분들은 쪽빅노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이제 돈키호테 말로는 이제 연두 낭자, 이런 식으로 많이 특색 해결사에 대한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이분들은 당연히 1급이고요. 당연하게도 그 중에서도 특색은 이제 그 사람의 특색 플러스 이미지 컬러를 좀 대입해가지고 넣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 특색 해결사가 정확히 뭐 하는 애들인지 한번 봅시다. 자, 하나협회에게 인정받은 최고 1급 해결사들. 이명과 장명법. 자, 특색들은 색깔 플러스 단어 형태의 이명을 가지고 있다. 한국어판에서는 기본적으로 색깔 2글자, 단어 2글자, 총 4글자라는 규칙성이 있다. 이를 완전히 옮길 수 없는 다른 언어에서는 조금 달라지는데 일본어판에서는 4글자이거나 3글자의 구조를 띠며 영어로는 글자 수나 단어에 대한 규칙이 따로 없지만 대개 0단어 2개가 나온다. 또한 띄어쓰기를 넣지 않는 다른 언어들과 달리 영어는 색과 칭호를 띄어쓰는 것도 특징. 고유명사기 때문에 띄어쓰지 않고 두 단어를 붙어 쓰는 게 맞다. 보라 설명 라나드. 그러면은 내가 설명으로 1등급이 된 거 같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보라 땡땡일 수도 있겠죠. 보라 지갑 라나드. 가차 돌릴 땐 그렇게 한번 불려진 적이 있어요. 돈을 쓰는 것만으로 1등급이 될 수 있다면 오히려 편한 거 아닐까? 색과 단어 모두 본인과 관련된 일화나 본인의 특징이 크게 반영된 잔면법을 통해 정해진다. 이때 복장의 색 비율만 보고 정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당장 붉은 안개도 외형이나 무기가 붉어서가 아니라 그녀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핏방울이 흩날리는 게 마치 붉은 안개를 이루는 것처럼 보여서라는 이유로 잔면되는 것이라 색이 붙는 이유는 복장과 관련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푸른 잔향, 검은 침묵, 주홍 십자는 각각 상징되는 무장, 낫 차원장과 주홍색 십자가형 무구에 따온 것이지만 붉은 안개와 이들 외에는 확실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또한 색에 대해서는 해당 인물의 성향을 따지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도 있는데 이는 작중에 제일 많은 언급일 때는 붉은 칭호를 받는 특색들이 작중에서 공통적으로 이타적인 행복을 보였기 때문이다. 붉은 주머니는 1년에 한 번씩 도시의 아이들에게 선물을 뿌리고 다녔고 붉은 안개는 보수보다는 약하고 선한 인물을 지키는 임무만 맡아왔으며 붉은 시선도 여러 고아들을 자신이 후원하는 고아원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돌봐주었다. 뭐 맞아요. 붉은색
검정색 사람들은 이제 본인보다는 남들을 위해서 좀 많이 일했네요. 근데 붉은 주머니는 이게 특색인지 아닌지 아직 모릅니다. 해결사들의 정점에 서 있는 1급 해결사들 중에서도 특별한 칭호를 받은 이들이나만큼 하나같이 압도적인 강함을 자랑하며 해결사를 넘어서 도시 전체에서 손꼽히는 강자들이다. 붉은 안개는 명실공히 단독 무력 최강이라고 언급되고, 보라 눈물은 검격으로 가볍게 건물을 썰어버리는 모습을, 쪽빛 노인은 경고의 의미로 던진 작살이 소리보다 빠르게 리카르도의 어깨를 꿰뚫고 우레와 같은 소리로 충격파를 일으킨 모습을 보였다. 작중 묘사를 보면 보라 눈물은 무력이 아닌 모략가적 기질과 뛰어난 기술력, 차원이동 능력을 인정받아서 특색이 되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최강이 아닌 특색조차 저 정도는 기본이라는 것이다. 작품마다 한 번씩 특색의 실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파트가 나오는데, 아군 후 등장하는 림버스 컴퍼니를 제외하면 모두 초회차 기준으로 최상위권 난이도를 자랑한다. 또한 리바이어턴에서 신난슬은 손가락 중 하나의 약지조차 수지 타산에 맞지 않아 붉은 시선에게 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고, 이후 마지막 화의 베르길리우스는 사무소 해결사들이 의도치 않게 엔사의 금기 녹화 및 관련 영상 시청 금지를 어겨 엔사 금기 사냥꾼들에게 몰살당하는 와중에 란예는 엔사가 다른 사무소 동료들은 다 죽여도 특색의 베르길리우스와는 협상하려고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손가락과 날개 같은 국가 수준의 집찬조차도 자신들의 분무율을 건드리고도 대화부터 시도할 정도로 괴가 다른 존재들이 특색인 셈이다. 손가락은 뒷골목의 조직 중에서 날개에 맞먹는 규모의 크기로 하위 간부들에게만 해도 1급 해결사 수준의 무력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상급 간부들은 웬만한 1급 해결사도 상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단순히 강하기만 하다고 특색이 되는 것은 아니고, 언급을 보면 무력 외에도 다른 특출난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전적인 의미처럼 자신의 특색을 가진 해결사에게 내려지는 칭호인 셈이다. 하나협회의 인정을 받아서 특색이 되는 것을 색을 받는다라고 표현한다. 2급이 1급이 되었다와 같이 특색이 된다라거나 승급한다 같은 표현이 아닌 별도의 표현을 사용하는 점에서 특색의 이름값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더 높은 단계를 지향하는 많은 해결사들은 궁극적으로 특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위상 덕분에 특색들에 대해서 해결사들 사이에서 최소 2명 정도는 꾸준히 언급되며 알려진다. 다만 하나협회에서도 2명 외에는 추가적으로 정보를 공시하지 않기 때문인지 해결사들의 활동 여부에 따라 명성이나 소문이 언급되는 수준에 다소 차이가 있는 편으로, 좋든 나쁘든 여러 규모가 큰일을 터뜨리고 나뉘는 푸른 잔향과 보라 눈물, 협회의 우호적이며 다반면으로 교우가 있는 주홍 십자나 붉은 시선 등 보자마자 알아보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검은 침묵이나 붉은 안개, 쪽빛 노인은 아름하면 소문은 퍼져 있으나 그 외형까지 아는 사람은 드문 편. 그럼 LCB 친구는 저 정도 특색을 백일수한테 말대꾸 한 건가? 맞아요. 하늘 같은 사람입니다. 백일수 사실. 베르길리우스는 해결사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신입니다. 감히 말대꾸도 못하고 그냥 눈 보고 이야기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사람들이에요 사실. 근데 LCB 애들은 자기 편이니까 항상 안 입고 보고 있었으니까 그냥 말대꾸 하는 겁니다. 아주 친숙해서 그렇지 천상계 그 자체예요. 그냥 페이커임. 많은 롤 플레이어들이 있고 특색은 그 중에서도 최상위 플레이어입니다. TV 나가서 대회하는 사람들이 특색이라 보면 돼요. 와 바로 이해돼 버림. 그냥 롤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 해결사고, 챌린저급 가는 사람이 1등급이고, 그 중에서도 팀 꾸려가지고 대회 나가고 여러분 롤 방송 보잖아요. 그게 특색입니다. 이렇게 보면 좀 알기 편하겠죠. 특색 자체가 그 외에 도시나 협회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이 있는지는 불명이나, 그 이름값 자체 하나가 보증한 최상의 실력자는 의미다 보니 하나에서 직접적으로 부여하는 건 아니더라도 여러 이유로 여러 집단에게 혜택을 받기도 한다. 아래는 세계관 내에서 특색이기에 보장된 혜택들. W사 워프 열차는 과거에도 특색이나 그에 준한 실력자는 1등석으로 모셔가도록 조치되어 있으며, 어느 특색이 심심풀이로 일반석에 들어갔다가 다른 습객들을 이끌고 소동을 일으킨 이후에는 아예 특색 전용 열차로 따로 모셔가도록 조치가 취해져 있다. 약지의 경매는 시선이 닿는 것만으로도 작품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경매 중에는 모든 사람이 반투명한 베일을 써 작품을 직시하는 것도 못하도록 하는데, 베르길리우스와 그의 부관으로 참석한 가넷은 특색과 그 종자에 의해 훼손되는 것이라면 오히려 영광스러운 일이라며 베일을 쓰지 않아도 되도록 허가받았다. 사무소 사장님의 특색이면 너무 튼튼하다고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터지긴 하더라고. 해결사 협회는 현재 1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13번째 협회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떡밥이 있습니다. 림버스 컴퍼니에서. 상세한 것은 협회 편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협회는 어떻게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는지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아시겠죠? 해결사들을 관리하는 대규모 협회, 각 협회별로 전문 분야를 구분해뒀으며 치안, 전투, 암살, 정보, 특허, 거래 등 해결사들에게 보갈 법한 일들을 관리하며 하나 협회가 이런 일들을 규모에 따라 도시 계단부터 도시의 별까지 등급을 매기고 일감을 내린다. 사실상 말이 협회지 도시에 손대지 않는 정부, 머리를 대신해서 현실 세계의 공무원, 전문 직종들을 대체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협회의 이름은 여러 나라의 언어로
한자를 읽는 법 플러스 비슷한 발음의 다른 요소들이다. 하나협회는 한국어로 1, 스바이는 독일어로 2, 시는 일본어로 4, 세븐은 영어로 7 이런 식. 동서남북 네 방향을 각 지부를 두고 하나의 본부가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시협회의 남부지장 셀마가 독단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걸 봐선 각 지부장의 임의로 지부를 운영할 수 있는 모양이며 본부의 협회장이 협회를 이끄는 듯하다. 라우르와 림버스 컴퍼니의 초반부 배경이 모두 도시 남부에 국한된 관계로 아직까지 모든 해결사 협회는 남부만 묘사되었으나 2024년 7월 26일 김지훈 디렉터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북부와 서부 컨셉이 공개되었다. 동부는 동양품 복식, 서부는 중세 유럽 기사 계열의 갑옷 복식, 남부는 불명입니다. 기존의 등장인물과 수감자 인격의 사례, 여러 언급을 보았을 때 정장과 코트 위주의 현대식 디자인으로 추측된다. 북부는 테크웨어 중심, 큰 겉옷. 이것만 보면은 저는 북부 사람이 좀 더 어울릴 수도 있겠군요. 제 자체가 사이버펑크 사람이고 큰 테크웨어 같은 거 좋아합니다. 협회 소속 해결사들은 개인 사무소보다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으로 추측되지만 임무가 내려오면 무조건 까르면 까르는 식으로 선택권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에도 나와있지만 림버스 컴퍼니 공식 사이트는 도시 설명문에서 아예 대놓고 협회에 소속된 해결사들은 대부분 임무에 거부권 따위가 없는 충실한 강아지들이니까요 라고 적어놨다. 중앙 정부 역할인 몇몇 사안들 외에도 도시에서 근무하지 않으니 이윤 추구성이 강하지 사실상 공무원에 더 가까운 취급. 협회 소속 해결사가 되기 위해서는 협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봐야 하는데 모든 협회가 그런지는 알 수 없으나 스바이 협회 싱클레어 인격 스토리에 의하면 스바이 협회의 시험은 약식 의뢰를 수주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혹은 시협회 이스마일 인격 스토리에서처럼 뛰어난 활약을 보이는 일반 사무소가 소속 해결사를 직접 스카우트하는 경우도 있는 듯. 또한 림버스 컴퍼니의 일부 7장에서 해결사 협회가 하나씩 생겨나고 있던, 정확히는 하나 협회와 스바이 협회가 이미 존재하고 스트레스 협회가 막 발종 중이던 먼 과거의 이야기가 단편적으로 묘사되는데 해결사 협회들은 도시에 필요한 일의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설립되었다고 한다. 즉, 각 협회들은 설립된 순서에 따라 숫자를 받는 것이며 12개 협회가 생긴 이후에 뒤틀림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며 새로운 수요가 생겨나자 13협회가 발족 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13번째 협회는 뒤틀림, 애고, 그와 준수한 것을 해결하는 협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이제 협회편 따로 만들어서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어떤 협회를 알아봐 주셨으면 하는지 알려주시면 가능한 그 의견에 맞춰서 한번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결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해결사가 되고 싶나요? 특색이 되기 위해서 노력, 협회에 들어가서 뭐 전문적인 일을 한다던가 아니면 스스로 사무소를 열어가지고 뭐 해결사 일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해결사가 된다면 어떤 해결사가 되고 싶나요? 협회에 들어가고 싶나요? 특색이 되고 싶으신가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몇 급 해결사일까요? 이런 상상을 하면서 재미있게 오늘도 많은 프로젝트문 2차 창작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라댄스, 제가 보라댄스. 다음 영상은 어떤 영상으로 내줬으면 좋겠나요? 협회였으면 좋겠나요? 날개였으면 좋겠나요? 아니면은 다른 것을 알아봐 주었으면 하나요? 여러분들의 댓글에 따라서 다음 편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들의 다음 영상은 무엇을 제작할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자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